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시간입니다. 예, 오늘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유의 실제계적 위상. 예, 자유의 실제계적 위상. 이미 선택된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포스트 구조주의적 접근은 자유는 오인의 바탕을 둔 상상적 경험이라는 것이다. 예, 자유는 오인의 바탕을 둔 상상적 경험이다. 내가 자유를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오인의 바탕을 둔 상상적 경험이다. 1970년대 락강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유나 자유로운 선택은 실제, 즉 불가능한 것이다. 자유라는 건 불가능한 것이다. 주체와 그가 속한 사회의 관계 속엔 항상 그처럼 강요된 선택의 역설적 지점이 있다. 강요된 선택의 역설적 지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 그 선택은 나의 자유로운 행위인 것 같은데 이게 알고 보니까 강요된 선택이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사회는 주체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선택할 자유가 있어. 단지 올바른 것, 다시 말하면 사회가 요구하는 것. 그 사회가 요구하는 것. 이거를 선택한다는 조건 하에서 가능하오. 당신이 만일 틀린 선택을 한다면 당신은 선택의 자유 자체를 잃는다. 틀린 선택이라는 것은 사회가 강요하지 않은 선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은 선택. 이런 의미에서 주체는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선택할 뿐이다. 네. 주체는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걸 선택할 뿐이에요. 외관상으로 그는 마치 자신이 선택했다는 듯이 취급당한다. 사회적으로 선택을 압박당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취급당한다는 뜻이에요. 만일 실제로 자신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주체가 있다면 그는 정신병적 주체이다. 지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선택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현재 선택하지만 그 선택은 이미 선택된 선택이다. 우리는 그 배우자의 선택은 무의식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내가 뭐 요점에서 어떻고 조점에서 어떻고 이렇게 배우자를 선택하지만 결국은 무의식의 선택을 내가 현재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체의 현재 선택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이게 주체의 책임이에요. 강요에 의한 선택이든 무의식에 의한 선택이든 주체가 현재 선택하는 데 대해서는 그 선택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학적 전통 속에서 말년의 칸트는 선택을 선험적, 초원론적 행위로 인식했다. 칸트는. 초원론적 행위다. 한 인간의 사악함은 단순히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의 변하지 않는 본성의 중요한 부분이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사악함은 변경 불가능하게 주어진 어떤 것처럼 보인다. 변경 불가능한 어떤 것처럼 주어진 어떤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는 그러한 사악함이 그의 본성상 근본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악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있다는 모순적인 느낌을 또한 갖고 있다. 아니 나의 사악함이 나의 본성에서 출발한 것인데 어떻게 나에게 책임을 묻느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으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질 사람이 없어요. 악은 항상 자유로운 선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악은 주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결정에 해당되는 것이다. 악은 주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결정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책임지기를 회피하면 그게 실제가 돼서 나에게 사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34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본성상 근본적인 것인데, 본성상 근본적인 것이 악인데, 그 악에 대한 책임은 또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칸트의 해결책은 악의 선택, 악의 결정을 초시간적이고 선험적이고 초월론적 행위로 현실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체의 발달 틀을, 실제적 행동 틀을 구성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내가 범하지 않은 악에 대해서도 나는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을 털어서 한 1,000조 정도를 천억 정도를 내가 훔친다. 강도짓한다. 그래가지고 내 인생 마음껏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나는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라는 그 실체,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생각이라는 그 실체에 대해서 나는 행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는, 수치감을 느끼는 것이죠. 락강이 프로이드에 발견해서 절정에 이른 사유의 운동입니다. 사유의 운동의 출발점을 칸트 철학, 특히 실천이성 비판에 두는 것은 극히 정당하다. 통상 다뤄지진 않았지만 실천이성의 영역에서 칸트적 혁명의 성과적 하나는 비로소 칸트에 의해서 처음으로 그 자체로서의 악이 자신의 고유한 윤리적 위상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칸트에게서 처음으로. 칸트에게서 처음으로 그 자체로서의 악이, 본성상 가지고 있는 이 악이 자신의 고유한 윤리적 위상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유한 윤리적 위상을 획득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악에 대해서 누군가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악이라는 건 개인적인 악이면 그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 빚을 갚아야 되고, 사회적 악이면 사회가 그 악에 대해서 공동으로 빚을 갚아야 돼요. 국가적 악이면 국가가 그 악에 대해서 국가가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악이 자신의 고유한 윤리적 위상을 획득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초시간적 특성 속에 새겨진 본원적 악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악이 원칙의 문제, 윤리적 태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예. 본원적 악으로 새겨진 인간의 초시간적 특성 속에서 새겨진 본원적 악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이것과 더불어 악은 원칙의 문제, 윤리적 태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 악이라는 것은 본원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 그 윤리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윤리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원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초시간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 윤리적 그 태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신의 고유한 윤리적 위상이 있다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윤리적 태도란 선악을 넘어서는 의지의 문제이다. 예, 우리는 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만 악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건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 이거는 실천이성. 예. 실천이성의 문제다 이거예요. 실천이성의 문제다.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독일 관념론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셸링은 인간 자유론에서 자유와 의식 사이의 중대한 구분을 도입함으로써 칸트의 이론을 급진화했다. 주체가 스스로를 선이나 악으로 선택하는 초시간적 선택은 무의식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무의식적 선택. 이 초시간적 선택. 요거는 무의식적 선택이야. 네. 주체가 스스로를 선이나 악으로 선택하는 이 선택,
이거는 초시간적 선택인데 그것은 무의식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악의 원인이라면, 자유가 있으니까 악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악의 원인,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의지에 기대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도덕적이거나 물리적인 악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그것이 무의식적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적 의지에 기대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거, 이거, 의식적 의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의지에 기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도덕이나 물리적 악, 도덕적 악,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그것이 무의식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건 본성적인 것이다. 본원적인 것이다. 그럼 본원적 악이라는 거예요. 본원적 악. 어디에 새겨져 있는, 우리 인간의 초시간적 특성 속에 새겨져 있는 본원적 악, 무의식적인 것이다. 그것밖에는 해답이 없다 이거죠. 반면 피테는 자유로운 행동의 모든 영역을 의식의 자기 반성으로 환원해 버렸어요. 피테는 모든 자유로운 행동을 의식의 자기 반성으로 환원해 버렸어요. 이걸 셸링이 비판하는 것이죠. 이걸 셸링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셸링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지 않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결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수치감과 책임감, 죄책감을 느끼는 것, 이런 비합리적이고 근거 없는 죄책감은 악에 대한 무의식적 선택, 무의식적 결정을 증명합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이 수치감, 죄책감 이런 거는 악에 대한 무의식적 선택, 무의식적 결정, 이걸 증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 행위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생각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의식적 선택을 의미한다. 무의식적 욕망을 의미한다. 욕망. 무의식적 욕망을 증명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선함이나 악함은 본원적이고 영원히 지나가 버린 선험적인 초월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기본적인 선함이나 악함이 이거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험적 초월론적 선택의 결과다. 그러니까 이 선험적이고 초월적인 선택, 이를테면 잘못된 선택이 있을 때 그 잘못된 선택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커버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주제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악에 대한, 본성상 악에 대한, 본성적 악의 그 선택을 했어요. 그걸 갖다가 행위로 옮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 시간적인 일상생활에선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미 행해져 있는 선택의 결과예요. 항상 이미 행해져 있는 선택의 결과. 그러니까 성경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만 가지고도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행위는 현실의 행위다 이거죠. 그래서 칸트는 이 선험적 초월적인 이 악함에 대해서 이것이 생각으로 나타나고 생각으로 선택되고 생각으로 결정하고 생각으로 욕망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체의 책임을 요구한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대한 주체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이거죠. 이러한 무의식적인 자유로운 선택은 우리가 우리의 결정과 무관한 일들에 대해서도 죄의식을 느끼는 감정을 해명하기 위해 미리 전제되어야 한다. 미리 전제되어야 돼. 이 무의식의 자유로운 선택. 무의식의 자유로운 선택. 이것은 미리 전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리 전제될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왜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가 왜 책임감을 느낄까요? 저 사람이 행한 그 악한 짓은 그걸 갖다가 나의 그 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저 사람이 행한 악한 행동을 나의 행동으로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회개하고 대신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도 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걸 그걸 인정하고 그걸 회개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개인은 어쩔 수 없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에서 행했다고 말한다. 예. 나 본성상 나 어쩔 수 없어. 생겨먹은 게 그런데 어떻게 해. 나한테 선을 요구하지 마. 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해도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행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적 차원에서 볼 때 자유나 신중함 등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질 수 없는 어린 시절에 이미 그는 어떤 교육이나 훈련에도 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자라면 이러한 경향은 실제로 우리가 그것의 씨앗에서 보았던 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 정도로 악에 대해 강한 성향을 보이는 인간이 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 책임이 있음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예, 어린 시절에 어떠한 나쁜 영향을 받고 어떠한 나쁜 교육을 받고 어떤 나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악에 연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가 성인이 되어서 완전히 악한 마귀 같은 인간이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무슨 친구나 부모나 환경이나 이런 데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본원적이고 초시간적인 선택에 대한 셸링의 규정이 현실에서는 일어난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현 사태를 해명하려면 소극적으로 전제되고 축조되어야 하는 행위로서의 실제라는 락강의 개념. 네. 소극적으로 전제되고 축조되어야 하는 행위로서의 실제라는 락강의 개념. 이것과 셸링의 이 초시간적인 선택의 개념이 어떻게 완벽하게 굳이 일치하는지 굳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 그 자체의 위상이 실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오늘 자유의 실제적인 위상. 자유행위라는 것은 이미 선택된 것을 선택한다. 그럼에도 그 책임은 주체에게 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